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올해 생물 안 나온다는 거. 안 아 나옵니다. 이거 커 얘들아. 와. 생명과학이 안 나오니까 생명과학 쪽에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생물이 나온다. 제가 아메바가 될게요. 아메바. 인간을 포기한다고요. 2024 수능 여러분들 약 40일 전입니다. 오늘 정지하선이 정말 큰 도움 주시려고 2021 수능 일단은 저희가 영상이 있죠. 네. 수능 일주일 전에 오셔서 툭툭툭 풀어주고 하셨는데 그냥 네. 툭툭툭 나오면서 그 해에 수능 끝나 정진자 미민우만 호명됐다는 아침에 그랬다는 네, 운전면허보다 그걸 더 먼저 찾았다는 이게 네. 3년 만에 재림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2022 때도 비문학을 많이 맞추셨고 2023 작순도 골고루 맞추고 심지어 작년에 가장 그 개딱지 문제였죠. 최소 제곱을 정확하게 근데 독서에 나올 것이다. 이 몇십 년간의 감각 없어지지 않는구나. 제가 그 정확하게 최소 제곱을 확인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출제 기수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네.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일부에 불과하다. 3년 전처럼 올해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그때는 정말 손가락 안에 그 작품을 정말 여러분 속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 달 동안 이걸로 공부하고 있어라. 이걸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미미누님은 전국구 스타가 됐잖아요, 솔직히. 저를 이제 평가해 정말 봅니까?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패고 일주일 전에 진짜 인쇄도 끝났을 때 네, 이거는 못 바꿔 얘들아. 못 바꿔. 그럴 때 제가 비문학도 페이지 찍어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시 문학 장르별로 5개씩 찍겠습니다. 이런 수능 일주일 전에 충분히 뭐 하루에 한 개씩만 봐도 돼요. 어느 이야기부터 오늘 선생님 좀 시작을 문학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막 저번에도 일주일 전에 찍었잖아요. 비문학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비문학도 좀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어떤 특정 영역을 공부하는 얘기까지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독서의 그 네. 제재까지? 네, 이제 보세요. 문학이 연계의 꽃이잖아요. 사실 이제는 비문학은 연계의 꽃이 아니고 꽃이 수술이에요. 수술. 이제 역전이 됐다. 독서 1호를 제외한 네. 모든 작품이 정말 빡세게 연계가 되고 연계가 될 거고 이 제재 예측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 뭔 안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네. 올해 2024 아, 수능을 대비하는 네. 수능 네. 국어입니다. 네. EBS 연계가 50%인데요. 그래도 굉장한 연결, 현실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공통이 일단은 문학하고 독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독서부터 해볼까요? 문학부터 해볼까요? 문학부터 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문학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좀 빡세게 갔거든요. 올해 그 현상도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비문학의 난이도를 줄이고 문학의 난이도를 높일 거예요. 보통 7작품 중에 이제 3-4문제가 문학은 연계가 되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몇 개가 연계될 것인지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 개도 연계. 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 자, 그럼 이제 문학은 이제 시부터 가야 되겠죠? 시도 고전시하고 현대시거든요. 현대시부터 먼저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모평 시험지 한번 봐볼까요, 민우님? 조지훈의 맹세가 나왔잖아요. 조지훈 작가의 작품 사실 나올 만한 작품이었거든요. 네. 문학적으로 완성도 있는 작가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청록파 시인이고. 청록파신. 넘겨보시면 네. 이건 EBS 외로 나왔어요. 오교원의 봄이에요. 그거 말고 이제 9월 모평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박용래 월운입니다. 월운이 네. 나왔어요. 이게 네. 이제 숲이라고 또 엮였죠. 네, 그다음에 나 작품 보시면은 김영랑의 연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가 김영랑이에요? 네. 저는 올해 네. EBS 연계 작품 중에서 작품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걸러져요. 오늘 저희가 작품을 말하면 안 돼요. 저희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안 좋아요. 첫째는 여류 시인의 작품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여자 시인 작품이 2번 나왔어요. 강은교의 작품이 하나 나왔고요. 우리가 물이 돼요. 그다음에 나이덕의 음지의 꽃이 나왔거든요. 네. 기억하시지만 제가 나이덕 장의 음지의 꽃을 분명히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시스템 이것도 힌트 드릴게요. 나왔던 작가의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올해 수능 때. 그렇게 흐름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출제 교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끝난 게 아니고요. 네. 현직 교사 검토위원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들어갈 때 모든 사설 모의고사 등등을 다 수고해서 들어가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검토하는 분이 또 두 번째가 들어가요. 현직 교사분들이. 네. 수능 거의 임박해서가 아니고 인쇄하기 한 일주일 전이나 마지막 전에 또 검토해서 들어가서 사설 모의고사가 중복된 게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긁는다고요? 네, 한 번 더 긁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용운 눈여겨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김소울 시인, 그 다음에 정지용 시인, 윤동주 많이 나왔거든요. 네. 수능에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윤동주의 작품이 EBS에 2작품이 있어요. 길하고 참외록이 있거든요. 둘 다 봅니까? 길 안 나옵니다. 길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곽재구. 그 다음에 EBS 외로 저는 김명인 시인. 자, 일단 한 시인만 한 6명 던져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EBS 작품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건 뭐 내가 일단 알아서 봐주시고 네, 저희가 거기까지. 직전에 직접적인 작품 언급은 그때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네, 작금의 네. 현실을 이해해 이해를 주시고 해야 돼. 정말 좀 이해를 해줘요. 이게 정말. 이게 지금 말했을 때 네. 진짜 걸러줄 수 있다? 네. 좀 안타까운 게 네. 제가 김명인 씨 작품 예상하고 있었는 게 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이건 파이널 2차 5회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건 걸러진다? 그거 안 나오죠. 이걸 그냥 비연계로 예측 그냥 뜬 건데. 저는 선생님.
그거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그럼 조금 김명희 시인에 대해서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다? 작가는 저는 강조하고 아, 다른 싶어요. 작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럼 근거가 뭐냐?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근거 없어요. 김명희 없잖아요. 씨는 그냥 선생님 감이라고요? 아, 그냥 촉이에요. 진짜 비영경 선생님이 작가만 예측을 떴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감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감 파이널에 나와서 조금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본인 직감에 지금 걸맞은 작가였다는 거예요. 네. 그 작가의 작품은 알아서 일단 봐두세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고득점자들은요 다른 거 다 보실 거고. 아니 그렇죠. 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수능 연기 하나도 안 했어.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만 좀 그렇죠. 보세요.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잡히는 거니까. 아, 근데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네. 자, 6월 모평에 고전수필 연기했죠. 9월 모평에 고전수필 연기했죠. 이제 극문학 안 끝난 거죠.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수필 이렇게 연기해놓고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극문학 띄낸다. 그럼 우리 갖고 놀고 기만 하는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생님 극문학에서 좀 봐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라고 한다면 두 작품만. 이강백의 알, 차범석의 불모지. 이 정도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극문학 수필은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고전시로 가죠. 좋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자연친화로 가요. 뭐가 나옵니까?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고전시라는 연계가 됐을 때 적중이 되면 짜릿하고요. 그 적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전시간 거의 맞추셨어요. 그러면 다 맞췄잖아요, 제가. 네. 연시조 보셔요. 연시조 주는 거 크네? 3개 있어요. 3개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웃기지만 작년에 들어갔던 사람 올해 또 들어가요. 거기까지. 예. 고전시 쪽에. 네,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사는 딱 2개 봐요, 저는. 나왔던 작품이에요. 또 나오는 거고요. 기출됐던 건데 또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 출제교수 목록을 다 확인하고 나면 막판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그렇죠. 예. 일단 길이가 긴 가사를 봐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사설 모의고사의 중복을 무조건 피해. 작품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이미 19능 수능 때 나온 것 같은데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셔야 될 게 3년도 안에 나왔던 작품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2024예요. 네, 그러면 이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사실은 뭐 또 있어요. EBS 외로 또 나올 수 있는 작품도 있는데 윤씨의 윤씨. 예. 시조는 연시조 쪽에 그래서 좀 보고 자연시장을 보고 이 가사라면 긴 작품. 긴 작품을 봐라. 소소로 넘어가는데 네. 6월에 고전설 때렸잖아요. 9월에 현대설 9월에 때렸죠. 갑자기 현대소 연기했는데 이거 저는 어떻게 저는 페이크로 봐요. 아 9월에 잠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세팅을 바꿔줬다. 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줬어요. 현대 소설이 사실 지난 작년까지는 네. 뭐 엄청난 그런 데미지. 이게 그때는 그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독서가. 근데 현대 소설이 갑자기 적설을 쉬워지면서 현대 소설 되게 어렵게 갔거든요. 네. 올해도 그 경향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평, 9월 모평 그랬잖아요. 네. 올해도 현대 소설 쪽은 좀 어렵게 간다고. 근데 봐요. 이거 비연계로 나온다고요? 저는 비연계로 봐요. 100% 장담은 못해요, 그거는. 하지만 저는 고전소설 연계로 보고 그쵸. 현대소설 비연계로 봅니다. 네. 고전소설 쪽에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좀 봐야 되느냐? 영웅소설 쪽을 좀 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출제 교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하나 있어요. 맞아? 미스터 박. 그리고 출제 교수들이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지난 기출? 기출 목록을부터 보는 거예요, 이론이. 네네. 뭐가 나왔나. 나왔던 작품은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온 것들의 목록 중에 야, 요런 장르는 너무 안 냈네. 네. 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판소리 좋잖아요. 판소리. 길어야 짧아요. 길잖아요. 판소리가 한번 언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춘향가가 나와. 내용 알아요, 몰라요? 춘향가 뭐 대강은 알죠? 알잖아요. 뭐 네. 춘향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어렵다? 그러나 춘향가 부분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춘향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너무나 뻔한 게 나오면 네. 지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보너스 드리면 그럼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서 자, 준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문제수 높였다. 네. 성공했어요. 9월에. 성공했죠. 정확하게 성공했죠. 킬러 문항 낸 적 없어요. 네, 솔직하게 국어가 정확하게 말씀해서.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학의 난이도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올리냐? 9월 보실게요. 여기 23번 한번 봐주세요. 선택지가 3줄이에요. 그렇죠. 길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26번도 한번 봐볼까요? 선택지 3줄이 있죠. 그러면서 그냥 A, B 혹은 A, B, C를 막 섞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맞아요. 여기서 학생들이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보세요. A, B, C, D 복잡하게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또 보시면 와, 3줄이죠. 맞아요. 여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요 걸렸고. 보기의 내용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죠. 네. 그다음에 3줄이에요. 선생님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2017학년도부터 비문학이 어려워졌거든요. 이전의 문학 문제 중에 정답률이 50% 미만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아.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고전소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판소리 쪽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거. 저희가 선생님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영웅 소설하고 네. 판소리 정도 봐주라. 네, 그 정도만 하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는 현대 소설은 현대 소설은 네. 어차피 선생님이 연계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뭔가 모르는 코멘트를 거니까.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비연기로 나왔을 때 좋은 작가가 누구냐? 염상섭이요. 자, 그다음에 이문구.
관천수필. 어느 정도로 극찬할 수 있는 작품이냐면 이문구의 관천수필은 수능에 3번 나와서 작품만 03, 10, 18학년도 와 맞아. 3번 나왔잖아요. 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EBS 연기에 뭐가 있어? 우리 동네 김씨라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김씨 있죠. 우리 동네 이씨 있죠. 우리 동네 정씨 있죠. 우리 동네 박씨 있어요. 아니 작품이 다 있다고요? 네, 다 있어요. 이씨, 정씨, 김씨, 박씨, 성씨가 뭡니까? 흔한 성이잖아요. 네. 정씨도 있어요. 정씨도 있어요. 김씨도 있네요. 어떤 사람이냐?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오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 우리 동네 시리즈가 비연기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아, 일단 뭐 예측해보는 네, 거죠.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측해보는 이문구의 거죠. 작품도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되게 또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가 김승욱. 그 다음에 이제 네. 조세희. 난소공이라고 들어보셨죠? 난소공. 네. 난지가 소리 나고. 네. 조세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청준. 아 병신과 머저인데요. 아,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난해요. 그 수준 자체가 수능대 안 돼요?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낸 출제 교수는 머저리. 그러면요 선생님. 네. 보통 7작품이 나오는데 네. 선생님 그중에 일단 올해는 3개라고 보시는 거네요. 문학은.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네. 현대시 이렇게 3개. 전 세계라고 봅니다. 이 아쉬움을 네. 독서에서 달래줄 거다. 왜냐하면 비문학 때문에 더 이상 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네, 독서로 그리고 독서로 바로 가죠. 독서가 올해는 사실은 더 핫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네. 이 제재 연기가 되고 심지어 독서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학생들 못했는데 네. 올해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것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도 바꾸거든요 애들이. 네네네. 거의 이제 6월 9월 독서일을 제외한 3개의 지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제재 예측 가능하십니까? 이제 해야죠. 가나 지문이 있고 네. 그게 거의 이제 인문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다음 사회하고 또 과학기술 이렇게 이제 세 세트가 있는데 네. 어떤 거부터 좀 말씀? 이제 이걸 비교 분석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6월 모평 좀 봐주시죠. 얘는 이제 읽기 제재잖아요. 동일하다고 보고 6월, 9월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무슨 사회 제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네. 법이나 경제가 아니라 그동안 법이나 경제 지문을 너무 많이 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경제에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사회 쪽에 편중됐어요. 법경제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했죠. 제가 그 법과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네. 이걸 아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하죠. 법 쪽이 유리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문학 쪽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법경제를 6월 목표과 9월 목표에서 지양했어요.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는 수능 출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법지문과 경제지문은 제외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비문학 지문을 반드시 푸셔야 돼요. 네. 이건 제가 작년도에는 절대 그런 것들을 풀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네. EBS 비문학 지문이 수능 지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수능 지문을 낮추면서 난이도가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비문학 지문에 부합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이 독서는 네. EBS를 풀어도 된다는 거죠. 풀어야 되는 거예요. 9월 5평의 사회지문입니다. 사회지문입니다. 데이터 얘기잖아요. 뭐 경제 얘기 살짝 나오고 무슨 법 얘기 살짝 나오지만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올해. 갈 무난한 거다. 사회지문으로 갈 거예요. 오답률이 높지 않았어요? 이걸 오답률이 높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되게 쉬웠던 지문이었는데 그렇죠. 진짜 올해 중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대박 날 수 있어요. 어. 그다음에 또 하나 국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부터 해도 듣잖아요. 어. 그다음에 6월 모평에 맞을까요?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화학이고 그동안에 어떤 지문이 나왔는가, 왜 법이 나왔는가, 경제가 나왔는가, 왜 생물이 나왔는가 이런 걸 제가 다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분석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올해 생물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 이거 커 얘들아. 와. 네, 생명과학이 안 나오니까 생명과학 쪽에 좀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요. 뭘 봐라? 저는 압도적으로 화학 쪽 봅니다. 근데 6월에 건드렸단 말이죠. 건드렸죠. 그게 간다는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화학 쪽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물리입니다. 화학하고 물리입니다. 와, 물하다. 이 화학 물리가 과학과 기술을 좀 섞어서 과학 쪽 지문 같기도 하고 기술 지문 같기도 한 이런 내용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아시겠죠? 디테일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순수 화학이나 네. 순수 물리 느낌이 아니라 네, 원리가 네.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기술하고 섞어서 내는 느낌. 섞어서 내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성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태까지 시성이 있는 내용들이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화학에 뭐 있잖아요. 뭐 음극, 양극 나오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파동 나오고. 파동 나오고 이런 그렇죠. 거. 물리 내용 나오고. 이런 것들 그 정도. 이런 것들을 기술과 섞어서 잘 유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와, 오늘은 요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제가 직전에 한 번도 방송을 해서 네. 실제 페이지까지 찍는다고 하시네요. 예, 만약 생물이 나온다. 제가 아메바가 될게요. 아메바. 인간미를 포기한다고요. 네. 자 일단 정리해 보자면 네. 사회 쪽에서는 법경제 빡세게 안 나오고 무난한 네. 사회 지문이 나올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쪽에서는 네. 생명과학은 절대 안 나오고 네. 화학이 강세지만 강하지만, 물리 정도 얻는데 네, 네. 어쨌든 화학이든 물리든 기술하고 엮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게 선생님이 좀 자 이제 12번부터 마지막 융합 지문 갑니다. 융합 원래는 이게 맨 앞에 왔죠. 거의. 네 괜찮았거든요 학생들한테.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쉬운 독서가 되고 나서는 네. 학생들이 여기서 틀려요. 12, 17이 보시면 가하 지문이 뭐냐? 철학 지문입니다. 진짜 그냥 철학이었어요.
철학이었어요.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 기능주의 이것도 다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관점이고 사람 이름이 나와도 이론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장에 대한 근거고. 주장.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여기면 동일론자 주장이고 설 주장이고 로렌즈 주장이에요. 이런 건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뒤에 주장과 근거 이런 지문 나올 땐 비교 대조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9월 모평 좀 봐주시겠습니까? 9월을 조선 역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우리 EBS 지문 중에 네. 철학 사상 특히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상가들의 생각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월보다는 9월에 좀 더 그리고 나는 더 신경. 근데 6월도 중요하지만 9월 쪽을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네. 이제 정약용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내용들. 15번 문제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 선택지가 안 들어와요. 윤여용과 정약용을 비교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시문의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관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냈겠죠. 그렇죠. 매칭해야죠. 연관성 있으니까 냈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못 찾아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추론을 우리는 비약적 추론이라고 불러요. A, B, C에서 B를 뺀 A, C가 추론이잖아요. 네. 근데 A, B, C, D, E에서 B, C, D를 뺀 A, E로 뛰는 거예요. 점프하는 와, 거예요. 많이 그래서 뛰는 거. 비문학 문제를 쉽게 내는 방법은 추론 문제 줄이는데 추론 문제 한 문제 빡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킬러 문항 없었어요. 그래서 6월, 9월 모평은 성공했다. 제 생각엔 올해는 6월 모평보다는 9월 모평 쪽을 더 많이 반영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이유가 있어요. 6월 모평 내면서 킬러 문항을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반발이 어떻게 킬러 문항을 말도 안 돼 막 또 있다 그랬죠. 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킬러 문항 갖고도 나이도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런 고민 끝에 맞는 게 9월 모평이에요. 9월 모평 형태를 더 중시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평을 굉장히 중시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와중에 인문지문 확실히 9월에 나왔던 네. 철학사상 이쪽을 좀 봐주면 되는데 저는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국 사상이 좀 더 네, 좀더 선생님은 중요하지 방점을 않느냐. 찍고 있다. 예, 이 정도까지도 독서는 확실히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의 내용들이 네. 정말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 엄매로 가야죠. 9월에 사실은 엄매 선택자들의 오답률 1위가 엄매였어요. 네. 그래서 엄매 선택자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에서 3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되게 오답률 1위였잖아요. 네. 뭘 보셔야 되냐면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저는 이거 안 보고 풀어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네.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개념을 안 줘요. 얘를 보고 푸는 친구들은 비문학 지문 5지문을 푸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안 보고 풀 수 있다면 비문학 지문 4지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빨라지니까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떤 개념을 내가 알아야 되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문법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을 제가 정리한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네. 올해 오답률 10위에 엄매나 문학이 네. 1, 2위를 다툴 것이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문법에 나올 문제 다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낸다? 한 영역을 형태소를 가더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지 않는다? 옛날엔 보기로 기본 개념을 줬죠? 이젠 주지 않아요. 엄매하신 분들은 문법의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화작하겠습니다. 화작 구모로 보겠습니다. 화작은 패턴이 똑같아요. 문제 푸는 패턴이 똑같거든요. 제가 이걸 유튜브 영상에 화작 문제풀이 올려놨어요. 10분 안에 푸는 법. 40번 문제예요. 이 문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문제입니다. 왜 시간을 많이 잡아먹냐면 옛날엔 가나 2개 묶었죠. 이제 가나 다 3개 묶잖아요. 풀이법이 있어요. 3개 묶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향 오래 가거든요. 융합은 뭐 하면 돼요? 쪼개면 되죠. 로버트를 갖다 우리가 부품을 조립해서 합체했죠. 네. 그걸 쪼개면 되죠. 네. 융합은 뜯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한 시간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근데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수능 직전 클라이맥스를 위한 저희가 또 한 번 더 보실 거기 때문에 네네. 한 달 뒤까지 또 이런저런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웃라인 안에 선생님이 네. 또 중간 중도 삭제도 되거든요. 네, 이거 그래서 달라지죠. 점점점이 네. 좁히는 거죠. 수사망을 좁혀서 네. 정말 그 알짜 작품들 이게 나올 것 같다.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런 것들을 정말 11월까지 또 네.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능 역사 여러분 30년 수능 시작부터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진짜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일단 10일로 예상되어 있는데 바뀔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날 때 하고 선생님께서 또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때까지 선생님이 또 준비를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님 더 응원하셔서 100만 이제 그때 딱 돼 있을 때 정말 100만 기념 선생님이 큰 선물을 수험생들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시작입니다. 이제 2024 수능 너무 응원하고 정재 선생님과 한 달 뒤에 더 짜릿하고 더 정말 스릴 넘치고 미칠 듯한 수능날 정말 국어 시간에 네.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 볼 수 있는 있는. 방송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많은 응원해 주시고 네. 꼭 네. 다시 한번 또 구독해 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역전 가능합니다. 올해 충분히 국어 가능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야구, 축구 다 금메달이니까 네네네. 다 기운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수험생들 파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파이팅, 네네네. 올해 수험생들 파이팅! 자, 네, 올라가겠습니다. 안녕.